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도 산소 같은 여인 윤영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8 청춘의 미화 부자. 네네. 공기청정기 같은 여자. 네,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몸에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온갖 무슨 호흡기 질환 막 이런 게 막 다 생기더라고요. 시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건강 시계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텔로메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윤영미 씨와 손헌수 씨, 오늘은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두 분은 몇 살까지 사는 게 소원이신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쌩쌩하게 아픈 데 없고 우리나라 60대 중에 내가 제일 이뻐 이런 이제 최강 미모로 전자에 살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100세 이후 중에 내가 제일 이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100세까지 100세. 예, 살고 싶죠.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네. 제 딸이 이제 1살이잖아요. 네.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시집 가고, 이게 아이 낳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30대에 이제 결혼하고 치면 제가 75세. 손주도 봐야죠. 네, 그럼 손주 보면 또 손주 제가 키워주면서 정이 붙으면 그렇죠, 그렇죠. 정이 붙으면 또 그 손주가 결혼하는 거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욕심이 그럼 끝이 없어요. 100세에서 12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와, 네. 하기사 모두가 100세 장수를 꿈꾸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류를 호모 100, 100세 인간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분들은 말이죠. 100세 인간을 넘어서 영원한 청춘을 포기하지 못해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은 불로장생을 위한 네모에 매년 27억 원씩 투자 중이래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하길래 저렇게 큰 돈을 쓸까? 정답은 수혈입니다. 수혈 아니 무슨 뱀파이어도 아니고 뭐 불로장성 때문에 피를 그렇게 한다고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미국의 IT 재벌인 브라이언 존슨은 47세의 자신의 신체 나이를 18세로 돌리는 회춘 실험 중인 걸로 유명한데요. 존슨이 수혈받은 혈장의 주인은 바로 자신의 18살 친아들입니다. 자신은 아들의 피를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고 자신의 피는 그의 71세 아버지에게 수혈하는 식으로 3대가 혈장을 교환 중인 건데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논란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그는 회춘 실험에만 매년 약 27억 원을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천하를 통일한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장생을 위해 네모를 바르고 먹었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뭘 바르고 먹을까? 진시 황제는 진짜 많이 이것저것 했는데 시도를. 금가루. 예, 일리가 금가루. 있어요. 하기사 뭐 요새는 요리에도 금가루를 얹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케이크에도 얹고. 맞아요. 네. 자, 뭘까요? 진시황께서는 예. 수은을 바르고 먹었다고 합니다. 천하를 통일했어도 불로불사의 욕망이 여전했던 진시 황제는 늙지 않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중국 대륙을 샅샅이 뒤졌다고 하죠. 그때만 해도 수은은 신비의 약재였는데요. 수은이 피부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수은을 바르고 또 옷가루와 섞어서 먹기까지 했다는데요. 이런 사연 때문에 진시 황제의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수은 중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 이 저 진시 황제도 그렇고 세상에 가진 게 많은 사람들도 이 젊음과 죽음에 집착하는군요. 단순히 젊어지고 싶은 소망을 넘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열망은 사실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류가 여전히 늙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결과 우리의 인생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일생이 이 도형과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은 삼각형 인생과 사각형 인생 중 어떤 모양의 인생이 더 끌리시나요? 저는 그 삼각형은 왠지 이제 가파른 면이 좀 위험해 보여서 사각형이 좀 더 편안해 보여서 네.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네.
저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삼각형 인생이 좀 더 좋아 보여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님? 네, 이 그래프는 인간의 건강 유지 패턴을 나타내는 건데요. 인간의 몸은 20대에 신체 기능과 체력이 절정에 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대에 가장 건강하지만 빠르게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각형은 어떨까요? 20대의 절정을 이룬 건강을 노년까지 쭉 유지하는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네, 정말 우리가 99881234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알죠. 유명하시죠, 그 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만 아프고 세상을 떠나자 죽을 사자. 예. 나 사자로 마무리되는 거. 이거 진짜 우리의 로망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어떻게 그 20대의 건강을 어떻게 이게 쭉 유지합니까? 이게 뭐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건강 시계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원래 나이가 든다는 건 늙는다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든다는 개념과 늙는다는 개념이 구분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인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달력 나이와 건강 나이, 즉 생체 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달력 나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생년월일의 의미만 가지게 되고 이제 건강 나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 건강 나이를 잘 유지하면 사각형 그래프처럼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 트렌드도 예전에는 스탑 에이징, 노화를 막아보자는 게 학계의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리버스 에이징, 건강 나이를 줄이는 것으로 연구 목적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인류가 역노화 연구에 조금씩 성과를 보인다는 건데요. 2012년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역노화 기술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2016년에는 조로병에 걸린 쥐에게 역노화 세포 주입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3년에는 하버드대 의대에서 노화를 유발한 쥐의 신체 능력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신체 건강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 이건 정말 모두가 바라는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나보실 분은 오랜 시간 그 꿈을 바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많은 거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아는 알러지도 없고 건강하니 이것저것 다 먹여주세요. 저의 기쁨을 당신께 보내드리니 부디 사랑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단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네, 배우로 활동 중이셔서 지금 연기를 하신 거네. 최근에 이제 웹드라마 찍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영화도 찍고. 대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많은 거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아는 알러지도 없고 건강하니 이것저것 다 먹여주세요. 지금 50대 초반인데 밖에 나가면 제 나이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역할에 지원해 주셨는데 이미지가 안 맞습니다. 조금 더 위인 나이를 이렇게 권유받은 적도 있었고. 아니 뭐 아직 51세인데 나이 많은 배역만 들어오면 좀 속상하시겠어요. 아, 저기 붙어있는 배우들이 다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그 사진 다 동갑이시라고요? 같은 나이인데 피부도 너무 예쁘고 좀 보고 나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붙여놨어요. 30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40대 초반부터 피부에 탄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기미 주근깨도 많이 올라왔고요. 머리가 하얘요. 당당한 커리어 우먼 그런 역할을 하고 해보고 싶은데 그런 역할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미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노숙자 뭐 시골 안악 그 외국인 제가 외국인 이미지가 좀 있나요? 연기를 못하는 이유가 외모 때문이면 참 슬프죠.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아, 찾았다. 딱 걸렸어. 언니가 잃어버릴 땐 저는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거든요. 모집글 같은 거 올라오면 독백 연기도 많이 하고 영상을 많이 찍어야 돼요. 아,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언니 시계 여기. 기침 때문에 연습을 제대로 못 하시네요. 아, 다시 해야겠네. 미치고 팔짝 뛸 노래. 가장 느낀 게 이제 몸이 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기관지가 좀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기침이 막 날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참아서 눈물까지 난 적도 있어요. 아니 몸이 건강해야 배역도 잘 따낼 텐데.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달려라 김목자 지원하신 박선혜님 맞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그 박선혜님 그 지원해주신 프로필 잘 봤는데요. 네네네. 51세로 적혀 있는데 아, 그 실제로도 51세가 맞으신 거죠? 아, 네. 저희는 박선혜 씨가 그 50대 커리어우먼 역할보다는 친정엄마 역할이 좀 더 이미지상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의견이 나와서요. 아, 친정엄마요? 아, 네. 비대면 오디션을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와요. 속상하죠. 이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 때문에 맡고 싶은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 1번 바라보실 거고요. 몸이랑 같이 1번 바라보실게요. 고개 살짝 내려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병원이네요. 제 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인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시술로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금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74년생이고 50세. 네. 선생님이. 선생님. 선생님 당황하시면 표정 어떡해요? 관리 하셔야죠, 선생님. 확실히 이제 동년배들보다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들어 보이긴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도 그 좋아질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그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눈이 약간 졸린 눈이세요. 아,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 얼굴 비대칭이 좀 있으신데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반대로 오른쪽이 들어가서 조금 더 길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눈썹이 조금 더 위에 있고 여기 얼굴이 좀 더 길다 보여 얄쌍하고 너무 길게 말씀하시네, 선생님. 그 지금 이제 50대시면 얼굴에 나타난 노화가 전부가 아니고 이제 전신적으로도 노화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신으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내과 진료를 보시거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뿐 아니라 온몸의 노화일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속상하죠. 아, 진작 피부 관리 좀 할 걸, 진작 몸 관리 좀 할 걸, 그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 연기에 대한 열정이 그 배우로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어요. 박선혜 씨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디 나오셨나요? 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계속 연습하고 뭐 이러는 모습을 보면 열정도 대단하시고 원래는 에너지 넘치는 분이셨다 싶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제가 정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피부 좋다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언제 43살부터인가 갑자기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몸에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온갖 무슨 호흡기 질환 막 이런 게 막 다 생기더라고요.
지금 또 기침을 달고 살고 관절도 너무 안 좋아서 운동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느 40대처럼 건강했을 박선혜 씨가 이제 갑자기 노화가 시작된 건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박선혜 씨처럼 이른 나이에 전신의 노화를 겪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50대지만 60, 70대의 신체 기능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노화가 오면 이 노안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매일 거울로 확인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피부나 이목구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노화는 그저 노화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두 여성 그리고 두 남성 사이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갑자기 좀 닮았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네. 모녀, 쌍둥이인가? 이렇게 부녀 이런 지간 같은데 이렇게. 쌍둥이 같기도 하고. 아, 쌍둥이인가? 놀랍게도 이 이미지는 45세 동갑내기 남녀 1037명의 평균 합성 얼굴입니다. 왼쪽의 얼굴이 가장 노화 속도가 느린 집단,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얼굴이 노화 속도가 빠른 집단입니다. 이야. 한마디로 저분들이 전부 동갑이라는 거죠. 하하. 그런데 두 집단 사이에 아주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화가 빠른 집단이 노화가 느린 집단에 비해 인지 기능과 기억력, 그리고 보행 능력과 시각, 청력 같은 감각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또래보다 늙어버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얼굴의 노화부터 건강 나이까지 극과 극인 게 참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텔로미어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그 텔로미어가 정확히 뭐길래 수명까지 결정을 하는 겁니까? 텔로미어 모형인데요.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세포 안에는 이런 X자 모양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보라색 이 부분에 저장된 유전 정보들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이렇게 염색체 끝을 감싼 이 부분이 바로 염색체를 보호해주는 텔로미어, 즉 우리 몸의 노화 시계입니다. 이 텔로미어는 흔히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캡에 비유되는데요. 플라스틱 캡이 신발끈 올이 풀리지 않게 보호해 주잖아요. 텔로미어도 마찬가지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와 DNA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텔로미어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염색체를 보호한다는 건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 길이는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짧아져. 죽는 세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포의 보충은 적어서 우리 몸은 결국 노화를 맞게 됩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 노화가 가속화되는데요. 늙는다, 병에 잘 걸린다는 말이 이제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말과 동일시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텔로미어 길이에 따라 사망률도 차이가 나는데요.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텔로미어 길이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텔로미어가 짧은 사람이 텔로미어가 긴 사람보다 사망률이 거의 2배 높았다고 합니다. 두 배? 아, 자, 제 텔로미어는 과연 짧을지 길지 이거 궁금해지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볼까요? 화면에 많은 질환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질환의 개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기가 해당되는 질환이 있으면 손가락을 꼽아 주시면 돼요. 자, 어때요? 전 5가지 있어요. 전 2개. 두 개? 네, 2개. 여러분들은 몇 개 해당되세요? 4개. 자, 4개. 지금 4개 있고요. 자, 더 있습니까? 더 위에 있습니까? 저요, 5개? 5개? 와, 5개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있습니까? 없으면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예? 7개 나왔습니다. 7개. 경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린 자랑은 아닙니다. 예, 7개 나왔습니다. 야, 적게는 1개부터 7개까지 다양하게 답이 나왔는데요. 이 질환들과 텔로미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 중 1개 질환만 해당이 돼도 짧아진 텔로미어가 여러분의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질환들이 그러니까 전부 텔로미어가 짧아져 생기는 그런 질환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국민질환으로 불리는 퇴행성 관절염도 텔로미어 길이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사람의 무릎 관절 세포에서 텔로미어를 추출해서 분석해 봤더니 관절염의 손상 부위와 가까이 있는 세포일수록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의 모든 질환은 세포와 대사의 이상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텔로미어와의 연관성을 뗄 수 없게 되는 거죠.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우리 몸이 늙고 아픈 거면 반대로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다시 젊어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미 텔로미어 길이를 느리면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험용 벌레인 꼬마선충이라는 실험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전자 조작해서 이 벌레의 텔로미어 길이를 정상 벌레보다 약 30% 정도 길게 만들었더니 평균 수명이 약 20일에서 약 23.8일로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후천적인 관리와 노력으로도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과 비타민 같은 꾸준한 영양소 섭취도 텔로미어 길이 연장에 도움이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금연 등의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와 노화의 속도는 타고난 것보다 후천적인 습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만나볼 분도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항상 젊고 건강한 사각형 인생을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약간 간판들이 젊은 분들도 보이고 저도 핫한 거를 참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은하입니다. 일찍 나왔어? 아니 지금 도착했어 나도. 그랬어? 저희 언니예요, 친언니. 오늘의 주인공이 두 분인가 보네요. 너무 밝다, 두 분 다. 네, 요즘 그 네컷 사진 찍는 거 유행이잖아요. 네. 저도 가끔 애들하고 가기도 하고. 탕후루 입네, 탕후루. 나 이 안경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이상해. 하나, 둘. 랄랄랄랄. 뷰티 보정. 예스? 예스. 하나, 둘, 셋. 근데 진짜 두 분은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대체 카메라.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1월 1일 지나서 69년생 57이에요. 우리 큰애가 지금 27, 그다음에 바로 밑에 아들이 26, 그리고 막내 딸이 있어요. 19살. 올해 나이 59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36살이고요. 예쁜 손녀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야, 새 아이의 엄마, 할머니다. 이렇게는 저희가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동안 자매라는 소리 많이 듣죠. 많이 듣는데 여러 가지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피부도 경환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아무리 봐도 진짜. 갑시다. 와. 여기는 또 어딜까요? 분위기가. 프로 숨을 깊게 마시고. 요가. 요가가 박은하 씨의 동안 관리 방법이었네요. 땀이 쫙 나면서 혈액순환이 확 돌고 굉장히 좀 가쁘네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가고 있어요. 네, 요가가 뭐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참 좋은 운동이잖아요. 역시 두 가지 한꺼번에 챙기는 똑순이시네요. 제가 원래는 13년 동안 음식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운동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혼자서 더 꾸준히 관리했었던 것 같아요. 제 몸에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몸을 풀어주고 근육을 좀 키우고 몸에 좋은 음식 위주로 먹자.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고압산소 케어예요. 어머. 저도 알아요.
와, 진짜 요즘 이거 하니까 진짜 몸이 너무 달라진 게 느껴지는 거야. 요즘 잠을 잘 자게 됐어. 잠을 잘 자? 불면증 심했었잖아. 맞다. 아 근데 너 그 쇼호스트 그거는 계속 교육을 받는 거야? 받아야지. 진짜 쇼호스트들이 그렇잖아. 그 핵심을 딱딱 집어서 말들을 잘하잖아. 그거를 그치. 연습하고 공부하고 싶었어. 도전을 해보자 해서 쇼호스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방송에 나가고 뭐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한번 해볼래? 뭐? 이거 지금 꽃병 갖고 한번 꽃병? 해볼래? 좋죠, 저런 연습. 야, 또 막상 가족 앞에서 하는 건 떨리거든요. 가족이라 또 더 평가를 냉철하게 할 수도 있고 잘해줄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상품은요, 바로 이 꽃병이에요. 이 밑에가 보여요. 이게 투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가 얼마나 예쁘게 꽂혔는지 다 보일 수 있고, 이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3,000원이에요, 3,000원. 어유 사겠는데 지금 저도? 예? 야, 잘하시네. 지금 전화 돌리고 있어요, 저 지금. 예.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소질이 있으세요. 어떠신가요? 그러게 갑자기 시켰는데도 말이 막히지 않고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기는 했네. 그래. 꾸준히 해야지. 뭐든 간에 나는 공부하는 거는 찬성. 배 안 고파? 출출해. 맛있는 거 좀 해줘. 맛있는 진짜. 거? 내가 사다 놓은 재료가 있지. 기다려. 오케이. 사랑하는 재료 오늘의 요리 과연 뭘까요? 야, 이분하게 구워지는 스테이크. 이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관리를 하시네요. 오늘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것의 마무리는 바로 이 와인. 와인이 그렇게 몸에 좋대. 그래서 마시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기분 좋게 한잔 하자 그러면 좋았어. 그것도 맞자. 쨍. 자, 마셔보자. 저는 앞으로도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이가 그렇게 먹어도 동안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화면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박은하 씨처럼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자매가 두 분이서 서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박은하 씨 어디 계실까요? 아유, 야, 진짜로.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시청만 해도 10년은 젊어지는 28 청춘에 출연한 저는 내일을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오늘을 활기차게 살고 있는 동안주부 박은하입니다. 아니, 이 억양이 이미 뭐 쇼 호스트로서 되신 것 같아요. 준비가 되신 것 같고, 사실 우리 연예계에서 동안하면 대표적으로 윤영미 선배님인데 네. 앞으로는 조금 뒤로 물러나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아니야, 50대 중에 제일 예쁜 분, 60대 중에 제일. 그렇지, 그렇게 나누면 되겠구나. 네, 대단하십니다. 쇼 호스트 도전이 대단하신데요. 네,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뭐든지 도전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호기심도 많으시고, 예, 부럽습니다. 뭐 젊었을 때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50대도 젊고 건강하면 20대처럼 꿈꿀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피부도 건강도 젊은 친구들에게 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네, 정말 20, 30대 같은 생기와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이 참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데 박은하 씨의 그 텔로미어 길이 어떨지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텔로미어 길이가 반드시 길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달력 나이로는 57세. 박은하 씨의 생체 나이는 과연 어떨지 결과를 지금 공개해 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발.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969년생 올해 나이 57세 새아이 엄마인 박은하 씨. 그런데 생체 나이는
와, 49세밖에 안 됐네요.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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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노화 속도도 지금 느리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8살 어리게 나왔어요. 보시면 57세의 평균 텔로미어 길이는 4.7kb인데 반해서 박은하 씨의 텔로미어 길이는 5.0kb로 같은 동일한 나이대의 평균 길이보다 긴 길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달력 나이보다 8살 어린 49세로 생체 나이가 측정됐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쭉 건강하고 젊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진짜 열심히 관리하긴 하는데 박은하 씨한테 오늘 한 수 아니고 한 2수 정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일상을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아주 우아하게 스테이크에 구운 채소를 곁들여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건강 유지 방법이신가요? 아, 요즘 구석기 식단이라고 해서 채소, 과일, 고기에 진짜 간을 정말 최소화해서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채소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박은하 씨가 구운 가지를 곁들이셨잖아요. 가지를 구우면 항산화 성분의 함량이 더욱 증가한다고 하니까 살짝 구워 드시면 건강에 더 좋겠죠. 그리고 제 관리 루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항상 밀폐된 장소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왠지 진짜 빨리 늙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지인이 고압산소 케어를 추천해 준 게 진짜 도움이 됐어요. 꾸준히 받다 보니까 운동할 때 몸도 가볍고 빨라지고 또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피부도 솜털이 다시 자라는 것 같이 뽀송뽀송해져서 요즘엔 보는 사람마다 정말 더 젊어진 것 같다, 얼굴이 예뻐졌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갖고 되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 산소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를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성장도, 재생도, 분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아픈 가족을 간병해본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산소포화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체내 산소 포화도가 낮으면 세포가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 몸 안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가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바로 뇌인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정상적인 수축 이완이 힘들어져서 심부전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산소의 순환이 부족하면 암세포의 힘을 더 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환경적인 이유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산소 포화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가만히 있는데 왜 감소할까요? 네, 바로 환절기에 특히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네. 미세먼지는 텔로미어 길이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세먼지에 노출된 폐 세포를 분석해 봤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한 화학 물질이 산소의 질과 산소 포화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고압 산소 케어는 고농도 산소가 체내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몸에 부족한 그 산소 포화도를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고압산소는 일반적인 대기압보다 높은 기압의 환경에서 고농도 산소를 흡입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체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고 통증이나 염증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치유, 재생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고압산소요법을 받은 후 혈관을 분석해 본 결과 미세혈관의 헤모글로빈 양이 증가했고 모세혈관의 정맥 끝부분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저산소증을 겪는 사람들이 고압산소요법을 받았을 때 저산소증이 교정되면서 산소 포화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하면 빈혈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헤모글로빈과 산소 포화도가 증가했다는 건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가 어떻게 몸 안에 퍼지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연 상태에서는 혈액 속 적혈구와 산소가 이렇게 짝꿍처럼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 크기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미세한 혈관까지는 산소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데요. 이때 고압으로 산소를 녹여서 혈관에 전달하면 적혈구가 함께 결합하지 않아도 산소 분자가 혈액 속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산소 분자는 작아서 좁은 미세혈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세포에 공급된 산소의 양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미세혈관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세포의 재생과 치유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고압 산소 케어가 세포를 재생시켜 준다면 짧아진 텔로미어 길이도 다시 길었던 때로 되돌릴 수 있나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이 절대기압 환경에서 하루에 90분씩 주 5회 고압 산소요법을 받은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약 20% 이상 증가했고 노화세포 수는 약 10에서 37%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텔로미어 길이가 정말 이 생체 나이를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투명 상자 안에 들어있는 X자 모양의 모형들을 염색체라고 가정하고 염색체 끝부분에 코인 티슈를 텔로미어라고 그리고 물을 고압산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텔로미어가 점차 줄어들어서 짧은 형태를 보이면서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체내에 고압산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진짜 운동은 꿈도 못 꾸는데 혹시 고압 산소를 받으면 이런 부분도 케어가 될까요? 네, 박선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지도 좀 안 좋으시고 폐렴을 겪은 이후로 폐 기능도 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압산소의 폐 기능 개선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 절대기압 환경에서 90분 동안 매일 고압산소요법을 받은 사람들의 폐 기능이 개선되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노화되거나 손상된 세포가 그만큼 재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루 2시간씩 주 5회 동안 이 절대기압 환경에서 고압 산소요법을 받은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3주 후 기억력, 주의력, 정보 처리 속도 등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고 특히 지연된 언어 기억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 신체 기능도 개선되었는데요. 운동 지구력, 근력, 보행 속도, 그립 강도, 즉 손 힘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고압 산소 케어가 뇌 기능과 신체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박은하 씨도 어떻게 좀 변화를 느끼셨나요? 네, 요즘에는 다시 20대 때처럼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서 신기해요. 그리고 지금 막내딸이 올해 고3인데 수험생 엄마로서 잘 서포트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게 저는 늦깎이 아빠로서 요즘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은 이 텔로미어 길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과연 그럴까요? 자, 잠깐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풀고 가실게요. 네? 다음 중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산악 마라톤, 2번 108배, 3번 팔굽혀펴기.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팔굽혀펴기 같아요. 워낙 잘하기 힘든 운동이기도 하고 기압이나 벌칙 줄 때 팔굽혀펴기 시키기도 하잖아요. 108배 아닐까요? 절에 가면 108배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옆에서 보면 엄청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저도 이제 운동을 뭐 축구고 농구고 뭐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는데 가장 힘이 드는 거 산악 마라톤. 진짜 하고 나면 이건 진이 다 빠져요. 산에서 뛰는 거잖아요. 예, 세포고 뭐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냥. 정답이 뭘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맞죠? 그렇더라니까요. 네. 아우 내 텔로미어 다 사라졌다. 아우 내 텔로미어. 그래서 짧아졌구나. 네, 산악 마라톤의 경우는 일반 마라톤보다 코스가 험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긴 시간 동안 고강도의 체력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때 높은 수준의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텔로미어 길이를 감소시키고 손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장 고민인 부분이 피부 탄력이거든요.
피부에 뭘 발라도 탄력이 금방 떨어지고 피부도 좀 늘어나고 좀 창피한 말인데 막 손등까지 막 쪼글쪼글해지고 그런데 저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피부 노화의 주범은 콜라겐 감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단백질이죠.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은 콜라겐을 생산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부족한 콜라겐 때문에 피부가 탄력을 잃고 또 주름이 생기면서 건조해지는데요. 이때 고압산소가 콜라겐 합성을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에도 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외선 노출 때문에 노화된 피부 질환에 고압산소요법을 사용했더니 피부 산소화가 증가하면서 주름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통 여자들이 가장 상심할 때가 얼굴에 기미, 또는 나이 들면 검버섯이 생겨요. 여기저기 막 퍼지는데 병원에 가니까 전문 용어로 광노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우개가 있다면 빡빡빡 없애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대량의 활성산소가 생겨나고 이때 피부가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멜라닌이 생성되는데요. 이 멜라닌이 과다한 경우 노인성 반점이나 기미 같은 노화의 상징들이 피부에 하나둘 생겨납니다. 고압산소가 멜라닌 색소 침착 완화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1.25 절대기압 환경에서 하루 1시간씩 주 3회 고압산소요법을 받게 한 결과 4주 후 멜라닌 색소가 밝아졌다고 합니다. 산소가 피부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되면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1.25 절대기압 환경에서 하루 1시간씩 주 2회 고압산소요법을 받은 사람들은 12주 후 노인성 반점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정신의학 저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우울증을 앓는 사례가 더 많았는데 이것이 낮은 산소 농도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저산소 조건에 일주일간 노출시켰더니 새로운 환경에 대한 관심과 탐구 의지가 감소하는 등의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다운됐을 때 바람 쐬면서 걸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잖아요.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물론 사람의 우울증의 원인에는 개인적인 이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부 요인으로 산소량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울증은 텔로미어 길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대조군보다 평균 텔로미어 길이가 짧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산소가 우울증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우울증이 있는 그룹이 주 6회 2절대기압 환경에서 110분 동안 고압산소요법을 받은 후 일상적인 재활만 했던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더니 8주 후 대조군의 우울증 평가 척도는 12.5% 감소한 반면 고압산소요법을 받은 그룹의 우울증 평가 척도는 평균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깜빡깜빡하는 일도 작고 머리도 무거웠거든요. 고압산소 케어를 받고 나면 잠도 잘 와서 요즘에는 꿀잠의 맛에 빠져 있습니다. 저 잠만 잘 자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코 골다가 갑자기 숨 안 쉬어가지고 가족분들이 흔들기도 하잖아요.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저는 요즘 이렇게 제가 코 골다가 진짜로 자기가 깨지. 누구야? 진짜 막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증상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수면 중에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질환입니다. 이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뇌혈관과 심혈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산소의 공급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불면증 그리고 각종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포 재생이 줄어들어서 피부 노화는 물론 각종 염증 질환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이 절대기압 환경에서 하루 90분씩 주 5회의 고압산소요법을 받은 결과 수면의 질과 관련된 항목들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고압산소와 관련해서 알게 됐는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고압산소를 흡입하게 되면 평소보다 높은 기압에서 고순도 산소를 흡입하면서 일시적으로 산에 올라간 것처럼 귀에 먹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흉이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거나 평소 고막이나 비강 등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살짝 웃는 그 얼굴이 당신만 보면 나의 가슴이 자꾸 떨려오네요. 즐거운 next channel